S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정치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정치 시평 시간인데요. 오늘 정치 시평 특별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지역구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모셨고요.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정치 시평은 광주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또 미리 이 의욕이 넘치십니다. 인사해 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SBS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께도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 함께 듣고 계신데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계호 의원님부터. 예.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저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의원이고요. 민주당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고, 사선 의원이십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염원하는 정치, 그건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예. 약자 그리고 서민들의 눈물을 오직 정치만이 닦아줄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나름 열심히 정치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오셔서 그 가슴 따뜻한 소식들을 많이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화진 위원장님 자주 뵙습니다. 예. 네, 전남도당 위원장이면서 또 금년에는 특별히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또 제가 맡았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광주 전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쭉 해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더더욱이 CBS 광주 전남 시청자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계호 우리 장관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은 광주 전남 발전에 좋은 대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의 무게감 때문인지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처음 오셔서 두 분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현안 지역 현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 광주 전남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그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정치 분야를 아주 뜨겁게 달군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이제 어제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화진 위원장님부터. 예, 아무래도 희비가 엇갈린 한 10여일간의 일정이었지 않느냐 싶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사필 규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법부에도 감사를 드린다 했는데 그 사필 규정이라는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옳은 이치 그대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11월 15일에 있었던 거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문제도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2심 이번에 또 두 번째 이중교사 문제처럼 받아들여서 당 대표님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간다라는 그런 야당의 큰 일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에서 이 사필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1심에 대해서 존중을 표한다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9월 달에 있었던 유창헌 판사의 이중교사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는 것과의 차별성의 법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과 또 검찰 측에서는 항소에 대한 기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2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해 보는 입장이죠. 예.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계호 의원님. 사필 규정이라는 말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억지 기소 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한 결과고 뭐 이렇게 해서 사필 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위증 교사죄는 위증의 고의 그리고 또 교사 행위의 고의가 같이 성립해야 됩니다. 동시에. 네. 그러니까 위증이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교사하는 데 있어서도 고의가 함께 작용이 되어야 유죄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재판부 판단 또 당사자인 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교사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이 위증 교사 무죄를 확신을 당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필 기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선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판들이. 예,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이제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네. 어떻게 될 걸로 좀 예상하세요? 뭐 이제 재판을 잘 받아야죠. 네. 소명을 잘 해야 되고 네. 어차피 재판이라는 게 이제 서로가 네. 뭐 기소한 측 또 피고인 입장이 다 변설을 네네.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뭐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선거법과 위증교사 외의 다른 기소 사항들에 네.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전부 정도에 돼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게- 과연 네.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 장래에 영향을 줄 만큼 네. 그러한 눈에 띄는 띄는 건 범죄 사실은 없다고 없다.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또 당의 주변에도 이제 많은 율사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그러한 대응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지금 선거법과 이중교사 이게 제일 문제가 큰 가장 사안이었다. 큰 사안이고 이 사항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준 위원장님도 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기는 안 모르겠죠. 이제 아닙니다. 이제 예. 그 김진성 씨가 왜 뭐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이직을 했을까? 그건 참 계속 나오죠. 애매모호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안 했다라면은 죄를 묻지 않아야 되는데 500만 원 벌금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직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증 교사의 고의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뉘앙스로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난 9월 유창훈 판사의 얘기와 상당히 예. 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리적으로 매우 아주 혼란스럽게 다퉈봐야 할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정립이 되어버린다라면은 세상에 가장 나쁜 게 이 사법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재판을 정의롭게 못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죄의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또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 이증의 죄는 네.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말의 장난에 의해서 논리가 바뀌어져 버린다면은 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사람도 또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해서 2심에서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2심에서는 보다 더 그 애매모호한 그런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좀 명확한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사법적 질서, 이 사법 시스템이 온전하게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과 또 그에 따른 이제 국민의 여론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좀 시간이 벌써 이제 질문 하나 끝났는데 한 10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이기호 민주당 의원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진행된 국무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안인 거부권 행사가 의결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만 3번째 이제 국회 통과했는데 양당 입장 뭐 첨예하게 다르죠. 예. 김화준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한 2년 이상 조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2호 특검이 됐는데 이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합의 모든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특검 문제만큼 예. 이건 합의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혀 합의 없이 일방적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그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력 분립 원칙에서도 이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무엇을 노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통과될 수는 절대 8석 가지고 지금 상당히 다투고 있는 통과되기는 아주 어렵겠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통과되는 것을 바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토록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대국민에 대한 홍보석 선전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네. 이제는 민생 정치에 더 힘을 겨뤄야지 이 사건에 관해서 너무 하다 보면 예. 국민들의 피로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하는 게 이제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인데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민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관 제도를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부 추천을 했는데 예.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결국 비토권을 무한정으로 행사할 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면 언제든지 비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이원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게 된다면은 관찰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의 어떤 것들을 좀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여야가 아주 형평성에 맞는 그런 특검을 간다면 혹시 모를까. 예. 지금의 유연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만 한다 보면은 그 통과되기 아주 어렵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나도 예.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뭐 수레본지 네. 수레본은 아닌 것 같기도 예. 하고 아니, 뭐 수레본적 좀 사랑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수사를 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하 윤석열 총장 네. 체제 하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 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합의를 해서 양당이 이 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한 것이 이 민주주의의 원리고 또 국회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불가피하게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12월 10일 날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의결을 예. 뭐 어떻게 될지 기추가 저희들도 주목이 되고 있고 좀 저희가 앞으로도 시점 미루는 건 시점을 좀 미뤄서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12월 10일로 네, 네, 네. 이미 네.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도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최악의 경우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네. 언젠가는 반드시 네. 특검에 의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필요하고 국민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게시판 문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당 지도부 간 정면 충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과거 그 대선 과정에서 안초딩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안초딩. 그래서 이 초짜 정치 초짜들의 정말 초짜스러운 행동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안 당 됩니다. 대표를 대놓고 거기서 지적하는 그런 최고위원 저는 뭐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따지는 또 정치 신인 당대표 그런 경우도 대단히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초짜들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말 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모습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 김화진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명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죠. 예. 그리고 저조차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김대남 씨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측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반전을 위해서 꾀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 흔들기용으로 네. 게시판의 문제인데 그렇죠. 익명의 게시판이라는 것은 절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이고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만약에 당대표나 누군가가 이걸 파헤쳐라 한다 이러면은 자유 게시판의 의미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세요? 그것은 김민정 당연히, 최고가 예, 그렇죠. 100% 잘못한 거죠. 예. 자기 주관도 없이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안 되죠.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김화진 위원장님은 친 한동훈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유난통합위원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또 그렇게 그런데 하고 이제 있어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김민전 최고위원이 잘못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정확한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무슨 댓글을 썼겠고 한동훈 가족이 네. 얘기했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다른 명의로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것을 파헤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윤리위원회에서 하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명태균 씨, 김대남의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그런 네. 사람들의 반전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표를 흔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대표님 곁에서 상당히 정치를 한번 해보니까요.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네. 그러나 조금 더 경험이 늘어난다면은 지금처럼 하다가는 금년 아까 말쯤에 초짜 얘기해 주셨는데 숫자가 이건 너무 아니죠. 빨리 가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 전중의 그 의식부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공항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정부가 좀 나서서 네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정부 주도의 저 공공항 이전 추진 네. 또 그러면서 과감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될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이 합의만 하면은 네. 곧바로 AI 첨단 융복합 산업 단지와 네. 그리고 100만여 평의 국가 산단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동구가 물류항공센터도 네. 그거 자려고 해요. 우와. 그래서 그것만 지켜 빨리 해달라. 그죠? 통큰 정치를 해달라.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광주 전남 발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으로 현안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 또 많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목포대 순천대 통합 국리부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대학 통합에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전남도에서 정부의 통합부대 설립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자 전남 도민들 이제 국립의대 신설에 관한 이제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대통령께서는 순천대든 목포대든 하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전혀 뜻이 다르게 그 국립대학을 통폐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그 통폐합이 내년 4월까지 될 것인가? 국립대학 이것이 통합 가장 문제. 큰 것이고 그 대학 교직원들이 가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것만 잘 된다면은 뭐 저희들이라고 왜 동조를 안 하겠습니까? 가장 난제가 오히려 대학 내의 내.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네. 이것입니다. 네. 어렵더라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정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대학의 통합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예.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쨌든 의대는 한 곳에만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유일한 해답이 통합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예. 끝까지 분투하는 네. 것 이게 네. 해답이라고 봅니다. 얘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일단 통합이 조금은 힘든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자주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 현안위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